내일 6.4 선거일입니다. 그에 따라 증시가 휴장하는데요. 오늘 코스피가 에버랜드 상장 기대감, 또 여타그룹의 지배구조 재편 기대감으로 0.3%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121선을 지지했는데요. 오늘 장도 그래도 하락했습니다. 오늘 장을 구성한 10가지 키워드, 증시 갑론을박 함께하겠습니다. 허 의원님, 오늘 출연자 소개해 주시죠. 네, 자 오늘은 도양증권 골드센터 강남점의 박세진 대리, 메리츠연금증권의 강북센터 서동수 대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잘들 지내셨죠? 예,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오늘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아 앵커. 오늘 장 탑10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삼성 에버랜드도 상장하겠다고 삼성그룹이 발표했습니다. 시기는 내년 1분기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삼성 지배구조의 정점, 에버랜드의 상장 여파 잘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 동시에 보겠습니다. 이재용, 세 번째는 3세 승계. 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에버랜드의 지분 가치 과연 얼마나 될까요? 현재 언론에서는 직장인의 2만 년치 봉급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분 25.1% 에버랜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삼성 에버랜드가 증시에 상장하게 됐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7조 6천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이 가속화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그 3세 승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에버랜드랑 이재용 3세 승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박세진 대리님, 이 중에서 오늘 그 에버랜드를 좀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드디어 대부분 전문가들 전망대로 SDS에 이어서 이제 에버랜드 상장 얘기 나왔는데, 그 이건 회장님 아직 입원 중이시고 의식도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은데 누가 결정했을까요? 실질적으로 네. 삼성의 저기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뭐 후계구도 관련된 부분은 기획전략실에서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해오고 있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그 이건희 회장 건강 악화설 이후에도 발빠르게 좀 그런 부분들 계속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뭐 오히려 이제 미래전략실의 가치가 다시 좀 이렇게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보여주는 그룹 컨트롤 타워에서 조정을 해서 나왔을 것이다 라는 견해시고, 상장은 언제 하나요? 1분기가 맞나요? 빠르면 내년 1분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오히려 그 SDS보다 먼저 상장을 할 거다라는 시나리오가 좀 유력하죠. 그러면 일단 SDS로 실탄 확보하고 거기서 돈 만든 다음에 뭐 더 정지 작업해서 에버랜드까지 이제 가는 걸로 그림은 나와지게 되는데, 에버랜드 시총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얼마나 나올까요? 에버랜드 시총은 뭐 아무래도 좀 뭐 신수종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붙이는 식의 아무튼 뭐 전형적인 지주사 성격을 가진 회사들의 지금 형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시장에서는 조금 다 다양하게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올릴 수 있는 많이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카드 아까 좀 보니까 이제 장부가치상으로 보니까 5% 한 2,600억 정도면 대충 한 5조 원 정도 치는 것 같더라고요. 한 5조 원 중반대. 근데 이제 연구원들은 오늘 리포트 좀 보셨죠? 뭐 9조 원, 8조 원 얘기도 하던데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매출이 지금 한 2조 원대죠, 에버랜드가. 영업이익이 한 1,100억 수준 뭐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저희가 기업을 평가하는 그 잣대로 보는 그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뭐 9조 원이라는 숫자는 정상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숫자기는 한데 워낙 지금 순환 출자의 그 지배 중심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사실은 에버랜드 단독 상장에 대한 부분을 논하는 게 아니죠,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와의 합병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과의 합병 가능성 이런 식으로 중간 지주회사 형태로 다시 재바꿈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고 시가총액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버랜드 시가총액이 얼마가 될 거다, 적정 시가총액이 얼마다를 논하는 거는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림에서 큰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에버랜드 시총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일부 관련주들의 흐름이 연동돼서 좀 움직이기도 하니까 일부 좀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세요? 일단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고요. 근데 저희 박세진 대리께서 말씀하신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됐든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 이제 투자자들이 어디에다 관심을 가져야 되냐 이런 것들이 지금 최대 주안점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에버랜드가 최대 이제 그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지주회사를 이제 지분을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네. 그 삼성전자를 이제 그 특수관계인 이외에 어떤 회사들이 그런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산이라든가 생명 같은 경우 이런 것들하고 같이 합병을 하면서 우회 상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지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면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득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핵심 회사들의 주가 상승과 그 딸려가 있는 우선주들의 형태들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 따라가는 우선주 같은 경우 오늘 뭐 삼성물산 보니까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네,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잘 봐야 보고 된다. 계시는 것이고 관련주가 지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많은데요. 가장 좀 좋아 보이는 종목 좀 꼽아보자면 먼저 대리님 어떤 쪽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일단 표면적으로는 아까 그 삼성 에버랜드의 가치 그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로 추정되냐를 사실 뭐 중요하게 보신다고 하신 부분은 네. 1차적으로 이 부분이 이제 급부상을 하게 되면 그 에버랜드의 직접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들의 가치가 다시 재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러기도 하고 이재용 씨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커야 네네. 좋은 거죠. 그 장악력 면에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슈가 발발되게 되면은 1차적으로는 그 직접 보유 지분이 많은 회사들, 그러니까 네네. 대표적으로는 뭐 KCC가 지금 2대 주주를 17% 정도 갖고 있고요. 뭐 SDI가 한 7%, 8% 정도 갖고 있고, 뭐 삼성물산 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좀 1차적으로는 뭐 지난번 사실 저는 좀 데자뷰 같아요. 왜냐면 2주 전에 저희 왔을 때 뭐 SDS 상장 얘기해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삼성그룹 이슈가 또 발발이 됐었는데 또 오늘 저 공교롭게도 저희 방송하는 날 에버랜드 이슈로 또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우선은 항상 이건 정답입니다. 무조건 직접 지분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먼저 부각을 받게 돼 있어요. 주가 측면에서는. 네네. 근데 그 뒤에 그림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래서 제가 그 첫날 이제 말씀드렸었던 추천 종목으로 SDI를 들고 왔었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데 그 지배구조가 이제 개편되고 이제 핵심 사업 부분들이 서로 이제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회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겠죠.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아직까지도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은 SDI가 좀 아직까지 주가 시세는 크게 탄력을 못 받은 상태지만 앞으로 좋아질 여력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쪽이고 대리님은 어떤 쪽 보세요? 저는 뭐 전자하고 물산 좀 보고 있고요. 그 삼성물산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 그 삼성생명이 사실 그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최대 주주기는 합니다만 네. 이 삼성생명하고 이제 에버랜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합병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또 그 배당 관련된 뭐 이슈가 상당히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익금의 뭐 몇 %를 가입자들한테 뭐 나눠줘야 된다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생명하고의 합병은 상당히 좀 낮게 가능성을 점치는 것 같고 삼성물산 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좀 집중이 되고 있다. 그러면 그리고 삼성물산은 당분간 좀 계속 지속 보여도 된다는 관점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뭐 밸류에이션 따질 건 절대 아니라고 보고 좀 있고요. 그런 이슈가 좀 이제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그냥 홀딩 관점이. 예, 회장님께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악화가 되시면은 네네. 예. 이런 삼성물산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중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꾸준하게 된다. 조금씩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고미란 앵커. 네,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기대감과 가능성 시나리오들 앞으로 더 전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는 지배구조 재편입니다. 여타 기업들도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서 좀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증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도 그랬고요. 현대글로비스, SK CNC, CJ, 한진까지 모두 오늘장에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키워드는요,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정배열의 추세로 상승세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60일 이평선을 좀 테스트하는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배열의 차트 그리고 외국인의 지분율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대목을 오늘장 탑10에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지금까지 중간중간 하루 이틀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한국전력의 외국인 지분율은 27%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키워드, 거래 재개인데요. 오늘장에 STX가
상장 폐지의 위기를 모면하고 거래 재개됐다는 점에 투자자들은 주목했습니다. 그 매기가 쏠리면서 STX 오늘장의 상한가 시세로 마감됐습니다. 7번째 키워드, 애플의 iOS 8. 애플이 WWDC에서 새 운영체제 iOS 8을 새롭게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헬스케어 기능과 또 가족끼리 그 어플에서 구입했던 책과 동영상, 게임, 또 애플리케이션 모든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기능들, 또 집안의 가전을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직접 제어할 수 있는 기능들,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받았는데요. 헬스케어, 스마트홈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전자 그리고 구글 이 셋이 맞붙었습니다. 자,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지배구조 개편이랑 한전 또 거래 재개제 애플 iOS 8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자, 서동수 대리님 이 중에 좀 오늘 어떤 거 볼까요? 네 가지 중에. 예, 지배구조 개편, 재편, 네, 이쪽 부분. 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토론해봤던 이슈랑 조금 이제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CJ나 뭐 SK CNC나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이 좀 움직였던 흐름이에요. 좀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먼저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뭐 연세도 그렇고 정의선 부회장 뭐 이런 움직임들 봤을 때 좀 이른감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1월 달에 지금 엠코랑 엔지니어링 합병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다 할 흐름들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같이 좀 움직인다고 보세요? 일단 뭐 아무튼 삼성그룹에서부터 이제 파생이 돼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지만 네. 거의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정의선 부회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의 뭐 지분 승계 구도가 마무리가 거의 되었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그 3세 주주 지분, 그러니까 이제 최대 주주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글로비스 최대 주주죠. 예, 글로비스의 네. 최대 주주로 지금 계시는데 좀 이제 정몽구 회장께서도 사회 이사 부분들을 이제 차례차례 이제 내놓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아무래도 그 3세 경영에서 지배 구조를 좀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 아무래도 최대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가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 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계속 지금 시장에다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물류를 새롭게 한다. 삼자 물류를 하겠다. 지금 뭐 벌커 뭐 한 30척에 자동차 운반선 한 40척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앞으로 10년 동안 뭐 벌커를 400대까지 늘리고 뭐 자동차 운반선은 뭐 100대 이상으로 올리겠다. 이런 거는 일단 중장기적인 이 구도와 이제 회사가 매출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점. 네, 그리고 네. 어느 정도의 시가 배당과 이제 배당 성향을 맞춰주면서 투자자들에게 뭔가 좀 만족감을 준다는 점에서 아무튼 결과적으로 3세 주주 지분이 많은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런 그룹 차원에서 이제 글로비스를 크게 등치를 키워가지고 지금 시총이 이제 보니까 한 11조 정도고 이제 모비스가 한 3배 정도 되더라고요. 한 네, 네. 30조, 한 28조, 30조가 되는데 둘이 결과적으로 이제 합치거나 해서 이제 모비스를 잡아 들어가서 위에서 이제 쭉 내려오면 모비스가 최상단에 있으니까 현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정의선 씨가 모비스 주식 한 주도 없고 애매하기 때문에 글로비스를 키우고 있다. 그래서 주가는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견해신 거죠. 그렇죠. 사실 네. 이게 반대로 가게 되면은 모비스를 찍어내릴 수도 있다라는 식의 논리가 나올 수도 있지만 네, 네, 물론 뭐 그게 뭐 진짜냐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네. 됐든 글로비스가 주가가 훨씬 올라가야지. 그리고 중장기적인 이 로드맵이 제출되면서 진짜 매출 성장되는 모습들이 보여야지 주가가 진짜 올라갈 테고 그렇게 되게 되면 최대 지분을 가진 사람이 주식 교환을 현대모비스와 했을 때는 좋은 비율로 가져갈 수 있고 좀 더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글로비스의 상승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상승세가 지금 이 사상 최고치인가요? 주가가 지금.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더 간다고 보시는 견해신 거죠? 이 종목도. 아무튼 올해 뭐 제일 가장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배구조라는 올해 지배구조 이슈가요? 관련해서요. 네. 예. 자, 다음은 CJ 좀 여쭤볼게요. 박세진 대리님께 CJ 여쭤볼 건데. 네. CJ는 사실 지금 그 이재현 회장님이 수감 중이다가 며칠 전에 이제 건강 악화돼서 잠깐 나오셔서 지금 병원 치료 받고 계신 걸로 나왔는데 나이도 진짜 이분은 더 어리세요. 50대시고 아들이 지금 뭐 그 혹시 기사 체크하셨나요? 보셨나요? 아들이 최근에 CJ에 입사했다는 거 들으셨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20대 해봤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장남이 지분을 전혀 갖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또
같이 움직였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사실은 CJ는 지배구조 때문에 움직인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는 삼성그룹하고 굉장히 비슷한 숙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예. 순환 출자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는 그 이제 지배구조상에 어느 정도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에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아니 없습니다. 같은 네네. 의견이고요. 뭐 네네. 그거는 뭐 시장에서도 다 동일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CJ 쪽을 보여지는데.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CJ 같은 경우는 그 현대그룹이라든지 삼성그룹하고는 이제 같은 이슈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네, 뭐 예. 그 지금 사업 영역들이 모든 이제 주변 그 어떤 어떻게 보면은 그 사업에 영향을 주는 팩터들이 다 CJ그룹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네, 부분에서 네. 사업 가치가 좀 제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주가로 좀 반영이 된다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물론 전반적으로 이제 중대형 지주사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시세가 모두 좀 좋아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여기에 편승이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겠지만 그 CJ그룹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이렇게 뭐 삼성이나 현대처럼 막 이렇게 뜯어 고쳐야 되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추가적인 뭐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예. 크게 그거는 의미가 없다고 네네. 보시는 관점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네.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그 한진그룹이 그랬죠. 지배구조가 굉장히 깨끗하지만 이게 항상 이제 상속이라든지 증여라는 이슈에 맞물리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 말씀하셨지만 아직 저기 대표께서 이렇게 크게 아직 노안을 걱정하실 나이 연세가 아니시기도 하거니와 한진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주한진 같은 경우에 난리죠. 지금 주가 상승 흐름 보면 어떻게 보면 지주사 중에 제일 좋습니다. 지금 주한진이.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에서 항상 보고 있는 우리 지배구조 관련 시나리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커질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오너들이 생각하는 그림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진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그 한진칼이라든지 대한항공 같은 부분들을 이제 사업 부분별로 찢어서 나눠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여나 상속의 방법으로 지주회사를 지분을 잘라서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증여가액을 낮추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증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오히려 그 가격을 더 올려버리고 네, 한진 예. 주식을 더 사버리는. 그러니까 CJ 같은 경우도 나중에 뭐 상속이라든지 증여 이슈가 또 발발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뭐 시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처럼 뭐 이렇게 지배구조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크게 움직이는 건 아니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CNC 같은 경우에 오늘 또 같이 움직였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SDS랑 좀 같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CNC 올라가는 거는? 뭐 CNC 뭐 사실상 SK의 최대 뭐 주주로 있는 네네. SK CNC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게 언제 이렇게 움직일 것이냐 그 논의가 있었을 뿐이지 최근 네. 들어가지고 이제 뭐 많은 사업들을 많이 붙이고 있잖아요. 뭐 네네. 에코폰이라든가 아니면 뭐 엔카 관련해서 이제 중고차 관련된 딜링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요즘에 뭐 세컨핸드로 쓰는 이런 에코 관련된 것들을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예. SK CNC도 결국에는 아주 그로스를 한 10%씩 가져가고 10%씩 가져가고 또 배당 성향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배당 성향은 이제 뭐 거의 뭐 1년에 10%씩 계속 올라갈 정도로 뭐 물론 많은 지분을 이제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셔서 그렇겠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주 SK하고의 주식 교환 요거가 이제 아주 중기적으로 과제로 계속 남아 있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SK CNC에도 결국에는 힘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부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이슈 따라서 같이 갈 거라는 견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박세진 대리님도 같은 견해세요. 올해 연말까지 계속 좀 이 이슈가 될 거로 보시는 거죠? 근데 SK는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장에서 과거 거의 한 3, 4년 된 것 같아 그 이슈가 계속 점화가 됐었던지 CNC랑 SK의 뭐 합병 뭐 이런 시나리오는 사실 지금은 이제 하긴 좀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시장에서 너무 그 부분을 오랫동안 기대를 해왔었고 지금 그 양사 간의 통합을 하기 위한 시스템 자체가 좀 너무 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일단은 그걸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최대 총수가 지금 현재 그 경영권에 참여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셨죠. 그래서 CNC의 최근의 상승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배구조, 그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SK와의 합병 이슈보다는 오히려 그 SK CNC 쪽으로 좀 돈 되는 사업을 몰아주고 있었다라는 부분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으로 이제 사업가치 제고 쪽으로 오히려 더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지배구조 이슈 때문에 올라가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룹사별로 조금씩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쪽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한 앵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코스닥의 급락세 가운데서 이 종목군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모바일 게임주. 연초에 정말 화려하게 코스닥 증시에 부활을 했었던 모바일 게임주가 1분기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실적이 부진한 종목군들,
혹은 기대감이 컸던 종목군들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주의 실적에 따른 옥석 가리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다음 키워드 9번째. 49.4. 오늘 장중에 5월 중국의 HSBC 제조업 PMI 확정치가 발표됐습니다. 49.4로 나왔는데요. 올해 들어 최고치 2달째 개선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전망치였던 49.7보다는 못 미치면서 다소 아쉬운 대목이 있었고요. 중국의 서비스업 PMI 5월치가 55.5 확장 국면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의 경기 과연 2분기에 반등 무드를 탈 수 있을지 집중됩니다. 자, 10번째 키워드 22 기대감인데요. 사실 오늘 삼성 에버랜드 또 지배구조 재편 이런 이슈 때문에 종목별로 좀 큰 종목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지수가 오르긴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22와 징검다리 연휴에 따른 소강 국면이었습니다. 자, 현지 시간 5일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동안 반영했던 이 기대감에 부합하는 정도냐 혹은 기대감 이상의 것을 내주느냐 이것이 될 겁니다. 간밤에 유럽 증시는 22에 대한 엇갈린 전망이 나오게 되면서 좀 위축된 투자 심리가 나타났고요. 지수 자체도 하락했는데요. 22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토론 시작해 주시죠. 네, 자 모바일 게임주랑 49.4, 22 기대감 이렇게 마지막 올라와 있는데 자 마지막에서는 저희가 제작진이 선정한 이슈입니다. 모바일 게임주 보겠습니다.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뽑아주신 것 같은데 요즘 모바일 게임주 상당히 좀 많이 밀립니다. 이게 왜 빠진다고 보십니까? 최 대리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전 사실 빠질 줄 알았어요. 빠질 줄 알았고요. 네. 사실 크게 보면 해외에서 인터넷 기술주들의 전반적으로 좀 부진했다, 1분기에. 네. 이렇게 실적이 좀 부진했다는 것들이 국내에서도 연결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땐 펀더멘탈입니다. 펀더멘탈 문제고, 실적이 1분기하고 2분기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냐, 성장성을 네. 가지고 있느냐, 그 성장성에서 진짜 실적 가시성을 가지고 있느냐, 실적 가시성을 가져가는 회사들이 도대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국내에 있는 모바일 게임사 1000개 중에서 제대로 된 게임사는 제가 봤을 때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 실망감이 반영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 신작 윈드러너 2 이야기 나오면서 유메이드랑 조이맥스 하한가 꽂히고 이랬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반복적인 이벤트가 계속되는 게 이제 동일한 시세를 만들어내지 않죠. 시장에서는 결코. 저희가 애니팡2라든지 계속해서 좀 신작 이벤트를 가지고 특히 게임주가 올해 연초에 강한 상승을 동반적으로 보여줬었던 부분은 어느 정도 구조적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또 주가가 워낙에 많이 빠지기도 빠졌었죠. 그 부분도 있었지만 올해 사실은 게임주만 볼 게 아니라 그 엔터 미디어와 엮어서 컨텐츠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게임주도 같이 시세에 동반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항상 이제 캐주얼 게임 같은 이제 단순한 게임들만 부각이 되다가 이제 미드코어 게임들 이런 부분들 출시가 되면서 이용자당 이용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가치 ARPU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다시 모바일 게임주의 주가에 좀 반영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윈드러너 2 기대감이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반드시 이제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거는 오히려 선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앞으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실적이 이번 분기에도 별로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이제 다음 카카오 합병되게 되면서 컴투스나 게임비르 자체 플랫폼 허브인가요?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카카오라든지 일부 강력한 플랫폼 갖고 있는 쪽보다는 열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큰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판을 짜가게 되면서 향후에 어떤 마진율이 떨어진다 이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결국에는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 얘기는 작년 정도에 있었던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네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겠지만 지금은 그 플랫폼 간의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로 수수료 깎아주기 경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약간 반등이 나올 때 증권가에서 일부 연구원들이 컴투스랑 게임빌 주가 올라갈 때 이제 붙여서 했던 말이 그쪽에 안 들어가도 된다.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도 역할 수행 게임이 들어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굳이 거기 플랫폼에 안 넣어도 SNS라는 그런 특성을 안 갖추어도 우리끼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 플랫폼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분석을 했던 상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게임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개발 능력이 필요하고 네네.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자체 모바일로 해서 우리 게임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컴투스의 그 피싱 게임 뭐죠? 그게 지금 성공을 지금 완전히 했죠. 오늘 시가총액 컴투스가 게임비를 역전을 했습니다. 원래 반토막짜리 회사였어요. 이렇게 지금 컨텐츠를, 양질의 컨텐츠를 자체적으로 직접 개발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을 잘 보셔야 된다. 그리고 연간 3, 40개 다작을 해가지고 한 개, 두 개를 터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발 능력, 퍼블리싱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텐센트에서 CJ ENM을 제일 잘하는 퍼블리셔를 같이 계약을 3대 지주로 들어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게임주들 좀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들리는데 어떤 쪽 가장 좀 좋게 보세요? 뭐 아무래도 게임주 같은 전통적으로 신작 모멘텀이 가장 중요하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모멘텀은 없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가 지금 뭐 컴투스라든지 오늘 뭐 조이맥스 사실은 저는 이해는 안 돼요. 왜 이렇게 이게 이렇게까지 빠져야 될 이유는 뭔가라는 부분에서는 아직 좀 명쾌한 해답을 좀 제시를 못 해드리겠는데, 그 분명한 거는 있습니다. 지금 그 모바일 게임도 그렇고 아까 뭐 컨텐츠에 묶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금 시장에서 모바일 게임주는 아직도 신성장 사업의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신성장 산업의 영역에. 그렇게 보면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잣대를 봐야 되냐면, 영업이익률하고 뭐 저기 순이익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일단은 매출단의 확대가 일어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컴투스와 게임빌 모두 1분기 실적 발표한 뒤에 보면은 매출액만 늘었지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 감소하는 모습에도 시장에서 환호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자체 게임 그 채널의 확장성을 좀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장 구성했던 10가지 키워드 가운데 내일 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골라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시장에 워낙 뭐 굵직한 맥이죠. 지배구조 재편을 가져갈게요. 자, 서동수 대리님, 어떤 키워드 내일 장 가져갈까요? 저는 모바일 게임 하겠습니다. 서 대리님 모바일 게임이시고 박세진 대리님은? 뭐 에버랜드 계속 가겠죠. 에버랜드요? 저도 에버랜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살펴봤는데 바로 연결해서 내일장 공략주 보겠습니다. 목요일 장이 될 텐데요. 먼저 서동수 대리님 공략주 오늘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뭐 내일 사라는 말씀은 아닌데요. 게임비를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 코스닥이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갈 때는 급하게 이런 쪽으로 코스닥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목표가 얼마로 보십니까? 8만 원 간단한. 8만 원 정도로요? 자, 박세진 대리님은? 저는 차바이오텍. 이건 뭐 오늘 키워드. 신규에 상장됐던 차바이오텍. 예, 그렇죠. 오늘 이제 어제부터 다시 또 차바이오텍과 디오스텍이 나눠져가지고 차바이오N이 분할 상장을 했죠. 근데 굉장히 기대가 컸었던 거에 비해서 막상 이제 분할하고 난 뒤에 합산 시가총액을 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하지만 이거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됐던 간에 코스닥 대장주 중에 하나였어요, 차바이오N은. 근데 그 코스닥 시작 자체가 그 차바이오N이 묶여있는 그 시간 동안에 많이 이제 좀 언더퍼폼 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지금의 좀 어느 정도 좀 편안한 가격이라고 그 생각이 된다면은 지금 매수를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목표가는 얼마 정도로 목표가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는 원래 그렸던 그림대로라면 25,000원까지 봐도 되는데 그 단기적인 시세로는 21,000원까지는 저희가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자, 서동수 대리님은 게임빌 주셨고요. 박세진 대리님 차바이오텍 주셨습니다. 자, 시세 흐름들 잘 점검해서 같이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조정 패턴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